잠이란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붙잡히는 최후의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말입니다. 잠을 줄이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상상력 사전에서 이야기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면의 주기는 대략 1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논렘 수면과 꿈을 꾸는 렘 수면이 한 번 반복하는 사이클을 말합니다. 저녁이 되면 슬슬 기차가 졸음을 싣고 우리를 향해 칙칙폭폭 달려옵니다. 그 기차의 사이클도 수면 주기와 같습니다. 밀려드는 졸음을 꾸역꾸역 이겨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신이 맑아집니다. 다음 기차는 다시 1시간 반 뒤에 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잠이 들려면 그 기차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옆을 지나갈 때 잽싸게 올라타면 됩니다.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다가 도저히 못 견딜 마지막 순간에 난간에 매달리듯 승차하는 겁니다. 뒤척거림 없이 양 한 마리 두 마리를 셀 필요도 없이 곧장 깊은 잠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게 잠들면 아침에 깰 때 개운합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365 공비타민, 잠을 줄이는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를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일본 작가가 쓴 것인데요. 이번에는 비슷한 주제로 우리나라 분이 쓴 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재 작가의 직장인 공부법입니다. 저자는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지금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공무원 생활하는 틈틈이 10년 동안 미국 공인회계사나 국제재무분석사 같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왔다고 합니다. 저도 지인들 중에서 행정부로 가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옆에서 봤지만요. 행시 합격한 사무관으로 일하면서 따로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5급 사무관으로 일할 때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지인 중에 한 명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부서로 가자마자 법안 3개를 담당하라고 일이 떨어졌대요.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고치는 일이죠. 법 조항 하나하나에 걸리는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법안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딱 그 업무가 떨어진 거래요. 직장인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도 모르는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는 느낌 말이죠. 모르는 것을 공부해 가면서 동시에 영향력이 무척 큰 업무를 실수 없이 해내야 합니다. 압박감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일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일 관련 공부를 하기에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러는 틈틈이 다른 자격증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직장인을 위한 나름의 공부 노하우가 확실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짧게 나누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먼저 왜 직장인이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공부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분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공부를 시험 공부에 한정 지어서 썼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공부이건 실무 공부건 아니면은 각자 관심이 있는 돈 공부나 말 공부건,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처럼 내공을 쌓기 위한 인문고정 공부건 간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부 얘기예요. 그리고 이왕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저자의 말처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또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부할 필요성이 커질수록 공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배우는 내용은 복잡해지고 공부 여건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는 점점 더 많아만 간다. 더군다나 직장인은 일상이 바쁘고 당장 공부가 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만 하고 공부를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다. 지금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생활이 불편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리고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왜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일찍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많은 사람이 합격하고 싶어하는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경쟁률이 높은 시험은 변별력을 위해 문제를 그만큼 어렵게 출제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 매우 지엽적인 내용을 묻거나 새로운 분야의 내용을 출제하기도 한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새로운 문제에 대비하도록 더 많은 내용을 가르친다. 그러면 또 시험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더 어렵게 출제된다.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한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공무원 시험이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시험의 체감 공부량은 2~3배 정도 늘었다. 국제재무분석사, 미국 공인회계사 등의 외국 자격증 시험도 상황은 비슷하다. 두 번째, 공부보다 어려운 사회생활 때문이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말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스통 배달부, 택시기사 등의 일을 하며 공부를 한 끝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장승수 변호사가 1996년에 발간한 책 제목이다. 나는 공부가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은 공부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공부는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지만 직장 생활은 잘 보여야 하는 사람도 많고 때로는 운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 맘대로 되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러므로 직장을 다니면서 실력이라는 갑옷을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요즘은 정말 실력이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도와주면 어떻게 취직은 되겠지. 아는 대학 선배가 잘 되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겠지 같은 아니란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온다. 운과 배경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운과 배경으로 취직하거나 승진을 한두 번 하더라도 실력이 없는 당신을 믿고 존중하는 상사나 팀원은 없다. 내가 잘한 일은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뭔가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직장인은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직장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데도 거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까닭은 도대체 뭘까? 첫 번째,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어느 정도의 사회활동과 여가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부를 하는 기간에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낮은 활동은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면 직장 동료나 집안의 경조사도 챙겨야 할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직장인은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 아무런 희생 없이 단순하게 어떻게든 공부하면 뭐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회생활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오르지 못할 나무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시험을 준비하면 열심히 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한다. 직장인이 고시 공부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기업까지 들어갔는데 이 정도 시험은 붙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나는 장교로 복무할 때 동기들 여럿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하루 종일 공부만 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을 준비한 동기들은 모두 탈락했고 나와 노무사 시험을 준비한 동기만 시험에 합격했다. 이처럼 직장인이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현실의 제약 조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작해야 한다.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본 뒤에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봐야 한다. 세 번째, 완벽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시험 공부는 대충 해야 한다. 대충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에 대충이란 것이 있느냐? 이 말의 뜻은 모든 내용을 이해하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들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다. 어떤 과목이든 충분히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도 체력도 많이 소모된다.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거나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면 공부라는 경주에서 완주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서 시험장에 가면 된다. 만약 관심이 가는 분야고 전문성을 쌓고 싶으면 시험에 합격한 뒤에 더 공부하자. 중요한 것은 고득점보다 합격이다. 만점을 위한 노력보다 모든 과목의 합격성까지 공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드시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설정한 목표를 간신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일단 그런가 보지 하고 넘기는 마음으로 공부하자. 직장인의 공부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절반은 실패한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영지 작가의 직장인 공부법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어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직장인, 취준생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